인천 일대에서 수천 채의 주택을 지어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무려 2,700여 가구의 전세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전세 사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건축왕 일당의 범행 수법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건축왕 일당이 인신 구속을 피하기 위해 말로만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으로 피해 서민들을 2번 울리는 사연을 보도합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천 채의 주택을 짓고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 인천에서 소문난 개발업자로 종합건설 회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아무런 인기척도 없습니다. 입주 건물에는 여러 달째 관리비가 미납돼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회사 직원들이 한순간에 야반도주하듯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건축왕으로 불리는 실제 소유주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실제 소유주가 남 씨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죠. 그런데 건축왕은 사기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갑자기 세입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약속합니다. 영장 전담 재판부에는 자신이 외부에서 활동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며 구속을 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호소가 먹혔는지 지난달 말 건축왕을 포함한 일당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자체 조사한 내용을 보면 건축왕은 이미 별다른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축왕이 인천 일대에서 수천 채의 주택을 지으면서 받은 금융권 대출금과 전세금으로 투자했다는 인천의 또 다른 오피스텔과 강원도의 한 개발 사업장도 이미 사업권이 금융기관 등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왕 일당으로부터 전세 피해를 본 사람들은 2,700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이미 600여 가구는 경매나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2,200여 가구도 순차적으로 똑같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세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라도 건축왕 일당의 자산이 파악되고 압류하는 절차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법원, 자치단체 어느 한 곳도 수천 명 피해자들의 피해금 변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시세 모니터를 강화하고 관련 특약을 삽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의 변경이나 사무실 이전이 잦은 중개사무소를 점검하고 고의로 사기를 치거나 횡령한 공인중개사는 공제 가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무자본 갭 투자 전세 사기 사건 수사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빌라왕 배후에 있는 실소유주의 윤곽이 드러났는데 이를 발판으로 경찰 수사가 더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사회부 임성재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건축왕 사례도 봤는데 건축왕도 그렇고 빌라왕, 빌라의 신까지 사건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네, 말씀처럼 지난해 10월 이 1,100채가 넘는 빌라를 보유한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전세 사기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김 씨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세금 62억 원을 미납한 상태였고 이 세입자들은 졸지에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검찰과 경찰도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 수도권에서 빌라 600여 채를 보유한 또 다른 김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수상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빌라왕으로 불린 임대인 뒤에 이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또 이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배후엔 30대 신모 씨라는 실소유자가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네,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서 소문만 무성했는데 이 배후에 있는 인물의 윤곽이 좀 드러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기존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계약한 집의 소유주들만 조명됐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사례나 이 청년 빌라왕, 빌라의 신, 건축왕 등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됐습니다. 이 모두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집주인들이 단기간에 그것도 혼자서 이 같은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 배후 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닐까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기존 소유주들이 몸통이 아닐 거라는 추측인데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이 빌라왕이 숨진 김 씨가 이 신용불량자 신분이었고 이 어마어마한 미납 세금이 있었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점점 커졌는데 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이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경찰 수사에서 처음 등장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빌라왕 배우로 의심되는 인물이 여러 빌라왕을 거느린 정황이 있다. 그러니까 왕들을 거느린 진짜 왕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이 또 다른 전세 사기 사건인 이 빌라왕 정모 씨 사건과 접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정 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 200여 채 빌라를 소유한 인물인데 재작년 7월 제주에서 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수상했던 건 이 정 씨가 숨진 이후에 이 대리인이란 인물이 위임장을 들고 다니면서 이 매매 임대 계약을 하고 다닌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이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인물이 누군지 실제 거래 주체는 누군지 추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추적을 하다 보니 앞선 600여 채 빌라를 소유한 김 씨 사건에서 등장한 이 30대 신모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 빌라왕이라고 불렸던 김 씨나 정 씨가 사실은 바지 사장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이 경찰은 이 같은 바지 사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YTN 취재진이 배우로 지목된 인물이 차린 그 사무실도 직접 가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신 씨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미 문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요. 이 사무실 안에서 직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이 폐업이라는 안내가 출입문에 붙은 상태였습니다. 이 건물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이 사무실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건 벌써 2주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무실 운영이 잘 안 돼서 나간다고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거느리고 있는 왕도 여럿이었는데 신 씨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도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등기부 등본을 실제 떼봤습니다. 예. 이 경찰은 이 업체의 실소유주가 이 30대 신모 씨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작 업체 대표는 전모 씨로 돼 있었습니다. 예. 이 사내 이사나 감사 등 명단에도 신 씨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는 저희가 확인한 곳만 최소 2곳입니다. 경찰은 신 씨가 이런 업체를 차렸다가 폐업하고 또 다른 업체를 차리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였다면 굳이 폐업과 개업을 반복할 이유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임 기자의 설명을 좀 종합해 보면 이 전세 사기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마치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시 한번 이 구조를 살펴보자면 먼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으로 알고 있던 인물들이 갑자기 숨지는 등의 이유로 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임대인은 사실은 실제 주인이 아닌 바지 사장으로 이 명의만 이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작 실질적인 계약은 대리인 등 이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하는 건데 이 업체 뒤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30대 신모 씨가 실소유주로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심지어는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챙긴 주체가 여럿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최대 수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돈 한 푼 안 들이고 보증금으로 빌라 사는 그 무자본 갭 투자 이 전형적인 모습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그 전세 보증금 챙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 최근 전세 사기는 주로 빌라나 오피스텔이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 빌라 등은 아무래도 실제 사려는 사람이 적은데요. 이 때문에 건축주가 이 매매 과정에서 물건을 팔아주는 대신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에게 돌아갈 수백에서 수천만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돈 한 푼 안 들이고 빌라를 사면서 정작 전세 세입자에게 원래 가격에 리베이트까지 전가하기 때문에 이 실제 가치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는 겁니다. 보통 이 리베이트는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끼리 나눠 갖는데 이 같은 금액을 낼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세 사기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이 투자였다는 거지만 이 수사기관은 이 같은 리베이트를 단서로 애초부터 임차인들을 속이려는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수사기관이 사기의 의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인천 건축왕 사례인데요. 이 한 개발업자가 이 주택 2,700채를 지으면서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대신 주변보다 약간 저렴하게 전세금을 설정해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최근 600여 가구가 경매나 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 탈이 났지만 법원은 이 개발업자와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실제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이 개발업자 측이 법원에 채무 변제 계획까지 제출한 게 주요했는데요. 그래서 이 수사기관은 애초 보증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혐의를 입증할 단서로 이 리베이트 등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 세대인데 굉장히 암담했고요. 처음에 저희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걸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다 보니까 되게 막막했죠. 결국에는 정말 피해자들 속만 타들어가는 상황인데 뭐 리베이트 등 뭐 다른 입증할 단서를 찾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전세 사기 경찰 수사는 어느 만큼 진행이 된 겁니까? 워낙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 주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울과 인천 경찰, 뭐 검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특히 빌라왕의 배우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 부동산 컨설팅 업체 실소유주 신모 씨에 대해선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 앞으로 이 수사에서 이 다른 빌라왕들의 배후에도 이 신 씨가 있었는지 또 유사 사례는 더 없는지 확인하는 게 이 수사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부도 이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어떤 건가요? 네, 이 국토부는 이번 달 안에 이 전세 사기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안타까운 건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이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30대라는 점입니다.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전세 사기 사건 106건 피해자 가운데 2030 피해자는 70%에 가까웠는데요. 이 지역으로 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걸리는 기간을 앞당기겠다고는 했는데 이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사기 피해자가 점점 더 많이 확대되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배후 수사도 더욱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 임성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